안녕하세요. 노니쌤입니다. 어렸을 때 영어 단어 다들 많이씩 외워보지 않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00개, 많게는 200단어까지 하루에 외웠었는데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당시에 외웠던 수만 개의 단어들 중 최소 5개 혹은 10개라도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 기사들을 보다가 고려대의 영어교육과 한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공감이 되어서 한번 발췌를 해봤어요. 학생들이 학원에서 무조건적인 암기로 단어를 배우는 상황 자체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 학생들은 영어 단어를 실제 삶과는 전혀 연관짓지 못한 채 암기만 하면서 앵무새들의 발화 행위처럼 배운다고 말했다. 저는 특히나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었어요. 혹시 우리 아이들도 결국에는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을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단어들을 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단어를 외우느냐보다는 어떠한 단어를 어떻게 외우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하루에 9끼를 먹는다고 해서 남들보다 3배가 더 잘하지 않잖아요. 몇 끼를 먹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균형 있게 그리고 영양가 있게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식단을 먹는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영어 단어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한 아이가 하나의 단어를 본인의 것으로 완벽히 만들기까지 20번 정도는 반복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영어 학원에서 시험을 치를 때 100개의 단어를 외우고 다음날 또 다른 100개의 단어를 외우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에는 전날 외웠던 단어의 반절조차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달가량 후에 수천 개의 단어를 외웠다고 한들 남아있는 단어가 10단어 채 되지 않는다면 필수 0단어를 아무리 외워봤자 의미가 없는 셈이죠. 그렇다면 어떤 단어들을 외워야 할까요? 대개는 어떠한 단어들을 외워야 할지 고민을 하시다가 많이들 서점에 가셔서 중등 필수 0단어 혹은 초등 필수 0단어 집을 사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휘집을 보시다 보면 보통은 day 1, day 2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너무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루 안에 다 외워야 하나 싶기도 하실 테고 또 욕심 있는 친구들은 이틀씩도 외우고 싶어 할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각자 가진 속도와 외울 수 있는 단어의 양이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영어 도서관에서는 아이들이 외우는 단어 양도 다 다르고 외우는 단어들도 다 다릅니다.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80개를 외우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각자 같은 책을 읽더라도 모르는 단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책을 읽더라도 다른 단어들을 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즉, 본인이 모르는 단어를 외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더욱 원서 읽기로 단어를 외워야 합니다. 그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반복이 계속적으로 된다는 점이에요.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는 반복적인 노출이 필요한데 영어 원서를 읽다 보면 같은 단어들이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혹은 내일 당장 또 안 나오더라도 다음 주에 또 나오고 다음 달에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본인의 단어를 만들기까지 충분한 노출량을 제공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예시로 저희 영어 도서관에 있는 가장 쉬운 0점대 책에 fetch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단어가 가장 고점대의 책인 해리포터에도 또 나옵니다. 이렇듯 레벨에 관계없이 어제 배운 단어가 내일도 또 나오고 모레 또 나오고 계속적으로 반복이 된다는 게 원서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올라간다고 해서 이전에 배웠던 단어들이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나온 5개의 단어들에 오늘 추가적으로 2, 3개 정도의 단어를 더 배우게 되는 거라서 복습과
새로운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세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보통 책을 읽고 나면 모르는 단어 있었어? 하고 물어보면 다들 없었어요 라고 대답을 하곤 해요. 그런데 앞뒤 단어를 가리고 아이들한테 단어를 물어보면 그거 알았는데? 라는 대답을 10명이면 10명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문장 속에서 혹은 문맥을 따라서 유추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단어들은 본인이 사용을 할 수 없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명확하고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하는 단어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추 실력 또한 하나의 실력인 건 맞지만 그거는 나중에 아이가 영어 기본기가 탄탄하고 영단어도 체계적으로 잘 잡혀 있을 때 그때 키워줘야 하는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유추는 먼 나중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단어를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영어 단어의 스펠링과 뜻만 외우게 되는 것 같아요. 필기로 시험을 보는 경우들이 많고 발음은 테스트를 보지도 않고 들을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발음을 모르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분명 외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가령 듣기 평가라던가 외국인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 단어가 그 단어인지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리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내가 분명히 외웠지만 말로 내뱉을 수 없는 것 또한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영어는 굉장히 입체적입니다. Did you take your vitamin? 비타민. 우리 매일 사용하는 단어인데도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생소하지 않나요? 이처럼 영어 단어는 굉장히 입체적이고 같은 스펠링을 가졌다 하더라도 미묘한 강세 차이, 발음에 따라서 뜻이 변하기도 해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던 것이 있는데요. tear, tear. 혹시 이 차이를 피디님 아실까요? 되게 아이들이 이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tear는 눈물, tear는 찢다 인데 이거를 발음을 명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학원을 분명 5년, 짧게는 3년을 다닌 친구들도 이 단어들을 모르는 걸 보면서 저는 어쩌면 영어 선생님들께서도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비슷한 예시로 close, close S에 힘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닿다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이 될 수도 있죠. 보통 영어 학원들에서는 단어 하나, 뜻 두 개, 혹은 대표적인 뜻 하나 적는 걸로 시험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외우게 돼버리면 아이가 단어를 분명 외웠음에도 단어를 들을 수도 없고 단어를 내뱉을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공부를 할 때는 발음과 강세가 반드시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영어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저의 철학 때문에 1대1로 아이들과 구두로 다 시험을 보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시간도 정말 많이 걸리고 에너지도 많이 쓰게 되고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타 학원들에서 얘기하는 100개 혹은 200개의 단어들을 외운다. 내세울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년째 이러한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단어를 학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엄마표 영어를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엄마표 영어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단어일 텐데요. 제 팁을 조금 드리자면 아까 예시로 들었던 tear 이라는 단어를 시험을 볼 때 아이에게 눈물은 뭐지? 하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tear, T-E-A-R 이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또 다른 뜻은 뭐가 있어? 하고 물어봤을 때 아이가 찢다 라고 대답을 하면 그건 발음이 어떻게 돼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아이가 tear 라고 대답하는 것까지가 단어 시험입니다. 이제까지는 스펠링을 쓰는 단어 시험을 보셨다면 오늘부터는 아이가 직접 말하고 연상케 하는 구두로 보는 시험을 봐보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오늘 영상 많은 도움 되셨을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